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 끝이 났습니다. 뭐 설마 시청하신 분들 아니시죠? 네, 그건 저 혼자로 족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위해서 안 보시는 게 어떨지, 네, 제가 그냥 전해드릴게요. 네. AC 밀란의 축제 같았던 1차전 경기에서 토트넘의 승리를 바라봤지만 0대1 패배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직전 경기 4실점 패배보다는 1실점 패배가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네. 좀 아쉬움이 남고 실점도 어느 정도 논란이 될 수는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반 7분에 AC 밀란의 테오가 격투기 하듯이 로메로를 쓰러뜨렸는데 파울을 불지 않으면서 토트넘이 위기에 처했고 결국 우당탕탕 끝에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승골이 된 거죠. 스포츠가 어디 뭐 무승부하려고 패배하려고 경기하나요? 0대1은 토트넘 홈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토트넘이 8강에 진출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원정 다득점 원칙이 사라지면서 1, 2차 합산으로 스코어를 매기고 합산 스코어 동점이면 연장전, 그래도 승부가 안 나면 승부차기니까 2차전에서 토트넘이 이기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차전에서는 토트넘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제가 여기서 노코멘트 하고 싶습니다. 시청하신 분들에게 몰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가 문제가 아니라 올 시즌 남은 경기, 아니 콘테 감독이 구단을 떠나기 전까지는 답이 없는 팀임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재미없는 축구를 해주다니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번 경기 손흥민, 케인, 클레스키 최강 3톱이라고 하는 이 조합은 총 슈팅이 1개였습니다. 이게 선수 탓이라고 해요? 주전 경기라 며칠 못 쉬었다고요? 콘테씨 제발 지금 당장 좀 떠나줘라. 기대를 해도 되는 건 레비는 카라바오컵 결승에 올라있는 무리뉴도 잘라버린 양반 아닙니까? 네. 그런 일 정말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네. 메이슨 코치 더 레벨업 됐으니까요. 네. 콘테 감독을 비판하고 싶었던 건 경기 전부터였습니다. 간절히 바랬던 변화가 일어나길 원했는데 중원을 정말 어린 선수 2명에게 맡겨버리는 그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이 두 선수 때문에 패배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미 팬들은 콘테 감독식 전술에 숨막혀 있었고 콘테 감독이 요양하면서 잠시 숨이 쉬었지나 했는데 다시 돌아온 콘테가 본연의 전술을 그대로 다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약해진 전술이 되는 거죠. 선수들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출전한 선수들이 똑같고 벤탄 호이베르 조합만 사르 스킵 조합으로 바뀐다면 당연히 전력이 더 약해지는 거죠. 이놈의 콘테 양반은 경기 후에 기자회견에서 정말 그러더만요. 토트넘이 AC 밀란보다 한 수 아래인 걸 인정하듯이 2차전은 팬들의 응원이 필요하고 도와줘야 한다. 다른 좋은 자원들로 변화를 주는 것보다 자신의 축구 철학에 선수를 대입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발 라인업이 포스터, 로메로, 다이어, 랑글레, 에메르송, 페리시치, 사르, 스킵, 클루셉스키, 케인, 손흥민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초반에 1실점 한 거 말고는 뭐 팽팽했습니다. 서로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확인시켜 주듯이 전후반 통틀어서 슈팅이 7개 뿐이었고 유효 슈팅은 3개였습니다. 두 팀 뭐 똑같이요. 뭐 위안이 되는 건 갑부팀 파리 생제르맹은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가 출전했는데도 슈팅 5개였더만요. 네. 토트넘 AC 밀란 경기는 정말 지루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간간히 슈퍼 에메르송이 번뜩이는 활약과 안정적인 활약과 팀을 이끄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에메르송 본연의 실력인 거라면 인정하겠습니다. 강팀 상대할 때 선발은 무조건 에메르송인 걸로. 네. 에메르송은 키패스도 넣을 줄 알고 중거리 슛도 쏠 줄 알고 돌파도 할 줄 알았습니다. 네. 원래 체력도 좋고 활동량 좋은 선수인 건 알고 있었으니까 네. 그때 토트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말, 네. 포로 영입설 뜬 후부터 에메르송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네. 노루패스 그거만 하지 마라 제발. 그게 다였습니다.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케인을 위한 팀으로 만들어버린 순간 동료들은 케인만 노리고 있었고, 그러니 AC 밀란도 케인만 노리고 있고, 다 케인만 노리고 있고, 케인은 몸이 무거웠고 진짜 냉정하게 약팀으로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중 볼을 잡은 후 항상 마지막은 패스였습니다. 아니 뭐 슈팅 찬스가 뭐 있어야죠. 전반 마지막에 클루셉스키가 찔러준 패스는 옵사이드였고 그것마저도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손흥민도 헤매고 있었습니다.
콘테도 수석 코치도 언급한 손흥민의 희생은 패스만 하라는 미션이었나 봐요. 네. 프리킥 4번을 모두 키커를 했는데 다 패스였습니다. 패스. 네. 손흥민이 월클이 된 건 오로지 슛이었는데 지금은 패스니 말 다 했죠. 네. 손흥민은 후반 80분에 단주마와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손흥민 죽이기 아니고 뭡니까? 차라리 스트라이커가 낫겠습니다. 이런 경기력으로 패배를 만든 콘테 감독은 어쩔 수 없이 패배했다는 듯 당연시하다 보니 현지 팬들은 더 분노해버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말 그대로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 단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도 없다. 심판은 오늘 경기 내내 거지 같았다. 젠장, 난 이걸 왜 보고 있었던 거지? 한 번만 전방 공격수 3명을 바꿔보면 안 되나? 공격수들이 벽에 머리를 박고 있는 것 같은 경기력이다. 콘테는 전술적으로 손흥민을 망쳤다. 손흥민은 콘테가 시도하는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나는 콘테의 경질이나 페리시치가 없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시즌 내내 콘테를 응원했고 클럽을 구축하기 위해 감독의 안정을 바랬다. 하지만 최근에 그를 내쫓아야 한다고 느낀다. 심판이 우리를 엿먹이고 발렌타인데이에 카드를 줬어. 밀란의 최근 전적 승패패패패 무패무. 밀란은 현재 세리에의 최악의 팀이다. 토트넘은 더 최악의 팀이다. 왜 콘테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3백을 고수하는 걸까? 고갈되는 스트라이커의 에너지를 방어하기 위해 모두가 뒤로 달려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콘테는 오늘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떤 게임을 보고 있는 겁니까? 오늘 경기가 콘테 이탈리아 클럽으로의 귀국을 위한 구직 면접이라면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1972년부터 AC 밀란과의 경기를 해왔으며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 50년이 넘었다. 콘테는 놀랐다. 콘테가 이번 여름에 떠나는 것은 아직 너무 늦는다. 그는 최고의 선수들, 아시아 최고 선수, 잉글랜드 최고의 선수, 스웨덴의 최고의 선수, 덴마크 최고의 선수, 그리고 그는 그들을 거지같이 보이게 만든다. 플레이, 패턴도, 시스템도, 유동성도, 창의성도, 개선의 조짐도 없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의 밑에서 방치되고 있고 그는 전혀 변화를 주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의 1시간을 빼앗긴 느낌이다. 이제부터 자면서 오늘 경기의 내용을 전부 잊어야겠다. 게임에 대한 우리의 전술적 접근 방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콘테가 어떤 전술로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경기력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리그를 실행하거나 상위 4위에 진입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여기에서 보여줬다. 네. 여기서 희망을 찾는다는 건 콘테를 응원하는 게 되다 보니까 어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응원은 뭐 승리하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5년 동안 이런 기분으로 컨텐츠 만들어 보는 건 진짜 처음입니다. 정말 희망 회로로 토트넘은 겨우 1실점했습니다. 사르와 스킵, 에메르송이 잘해줬다고 칭찬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로얄은 맨시티전 불가사의한 수비를 보여준 게 아니었어. 사르는 훌륭하지만 이 시스템은 형편없다. 장점, 사르와 스킵의 존재.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사르와 스킵이 희망이란 사실이다. 다음 경기는 3주 후인데 이렇게 해서 8강 진출해도 전혀 안 기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와 진짜 이 기분 뭐냐고요. 2차전에서는 다이어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 소식이 왜 차라리 잘 됐다라는 마음이 가져지냐고요 진짜. 손흥민이 슈팅을 못한 건가요? 못하게 만드는 건가요? 슈팅 없는 손흥민 그렇게 만드는 전술 스킵 사르가 잘했다고요? 공격수들은 그들 돕다가 슈팅 한 개가 전부인 겁니다. 더 답답하! 아이고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여러분 싫어요만 누르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